지성교정론의 본문은 제가 낭독합니다. 제가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나는 각주를 읽는다. 발음이 시원찮아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48. 마지막으로 그들과는 학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과 사회생활의 영위를 계속하는 한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맹세를 하는 중에도 많은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어떤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보여도 그들은 그 논증이 바른지 결함 있는 증명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이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신이 없는 자동인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은 긍정 또는 부정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자동인형과 같이 행동한다. 49. 이제 우리의 주제로 되돌아가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우리의 모든 사상이 지향해야 할 목적을 밝혔다. 둘째, 우리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지각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셋째,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최초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즉, 우리는 주어진 참된 관념을 규범으로 해서 정확한 법칙들에 따라 탐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일을 올바르게 하려면 첫째, 우리의 방법은 다른 모든 지각들과 참된 관념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각들로부터 정신을 멀리하는 방법을 밝혀야 한다. 둘째, 우리가 그러한 규범에 따라 미지의 사물들을 지각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우리가 무익한 일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야 한다. 우리가 이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넷째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실제의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완전할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처음에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실제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로 주의해야 한다. 1. 참된 관념을 다른 지각들과 구별하여 2. 그 규범에 따라 미지의 사물을 지각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3. 가능한 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며 4. 가장 완전한 실제의 관념에 도달해야 한다. 50. 그러므로 방법의 제일부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이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다른 모든 지각들과 참된 관념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며 허위의 관념, 허구의 관념 및 모든 의심스러운 관념을 참된 관념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여기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을 필요한 만큼 이 일의 사색에 붙들어두기 위해서이며 참된 지각과 다른 모든 것들 사이 구별에 주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참된 관념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사람들과 즉 깨어있을 때는 자신들이 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꿈속에서는 일단 자신들이 확실히 깨어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고는 자신들의 각성 상태에 대해서조차 의심했던 사람과 비슷하다. 이런 일은 그들이 꿈과 각성 상태를 결코 구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참된 관념을 허위 또는 허구 및 의심스러운 관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스피노자는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한다. 51. 여기서 나는 각각의 지각의 본질을 논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가장 가까운 원인에 의해 설명하지 않을 것임을 독자에게 말해둔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 방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즉 허위의 관념, 허구의 관념 및 의심스러운 관념이 무엇과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각각의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에 관해 논할 것이다. 첫째, 허구의 관념에 대해 조사해보자. 허위, 허구 및 의심스러운 관념을 구별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만을 논하겠다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52. 모든 지각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사물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단지 본질에 대한 것이고 허구는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사물에 대해 더욱 자주 일어나므로 내가 그것들 중에 우선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존재만이 허구이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허구인 사물이 이해되거나 이해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예컨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집에 가고 있는 것, 나를 방문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을 허구한다. 여기서 나는 묻는다.
그러한 관념은 무엇에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것이 단지 가능한 것에만 관계 있을 뿐 필연적인 것이나 불가능한 것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17점 뒤에 있는 가설들에 관한 주의를 참조하라. 그 가설들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들의 본성 속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에 허구가 있다. 예컨대 베드로가 나를 방문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상상에서 베드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구에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다는 생각은 가능하다. 즉, 필연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53. 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르는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 그것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이며 필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든 않든 본성상 모순되지 않으나 그것의 존재의 필연성 또는 불가능성이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허구하는 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원인들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적 원인들에 달려있는 그것의 필연성 또는 불가능성이 우리에게 알려지면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허구할 수 없다. 불가능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필연적이란 없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가능이란 그 존재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불가능은 확률이 0이고 필연적이라는 것은 확률이 1이며 가능은 확률이 0과 1 사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이 0과 1 사이에서만 허구가 가능하다. 54. 이것으로부터 만일 신 또는 전지의 존재가 있다면 그는 절대로 어떤 것도 허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우리에 관해서 말한다면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알고 있는 이상 나의 존재나 부존재를 허구할 수 없다. 또한 나는 신의 본성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허구할 수 없다. 존재하는 것이 자체의 본성에 모순되는 키메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의해 내가 말한 것이 명백해진다. 즉,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구는 영원한 진리 20에 관해서는 생길 수 없다. 나는 곧 허구는 영원한 진리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18점 사물은 일단 이해되기만 하면 자명해지므로 우리는 다른 증명 없이 단지 하나의 예만을 필요로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허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에 관한 허구를 논할 때 명백해질 것이다. 19점 주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름만을 알고 있거나 자신들이 신이라 부르는 어떤 것을 허구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뒤에 적당한 곳에서 밝히려는 것처럼 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20점 나는 곧 허구가 영원한 진리와는 전혀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영원한 진리란 만일 그것이 긍정적이면 결코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첫째가는 영원한 진리이지만 아담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기메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아담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영원한 진리라면 그것은 필연성으로 작용하므로 허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분석 명제이다. 반대로 키메라는 불가능이므로 역시 허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역시 분석 명제이다. 따라서 허구는 영원한 진리 또는 불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55. 그러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한 사물의 본질과 또 다른 사물의 본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한 사물의 현실, 혹은 존재와 다른 것의 현실 또는 존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담의 존재를 일반적인 존재를 통하여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의 본성에 주의하고 결국에 가서 아담을 하나의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존재가 일반적으로 파악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욱 혼란하게 파악되며 더욱더 쉽게 아무 것에나 귀속될 수 있다. 반대로 존재가 특수하게 파악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되며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 유의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 자체 외에 어떤 것에 그것을 귀속시키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유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이 속한 전체의 본질을 통해서는 그 전체에 속한 다른 사물의 본질과의 차이를 밝힐 수 없다. 즉,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특수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56. 그런데 사물이 우리가 표상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 허구라고 말하는 사물들을 우리는 여기서 고찰해야 한다. 예컨대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지구는 반구이며 접시 위에 놓인 절반의 굴과 같다고 말하거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말하거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 우리는 이미 말한 것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저질렀을 수가 있으며 지금 그 잘못들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우리가 이전에 그랬듯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허구할 수 있거나 적어도 생각할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말하건대 불가능성도 필연성도 알지 못하는 한에서만 허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을 말할 때 나는 단지 어쩌면 범했거나 범했을지도 모를 오류를 상기하고 이후 나에게서 이것을 들은 그가 아직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범할 수 있음을 허구하거나 생각한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을 나는 불가능성도 필연성도 알지 못하는 한에서만 허구한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이해했다면 단지 어떤 시도를 해보았다고 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했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필연성이나 지구가 평평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몰랐기 때문에 허구적 주장을 한 것이거나 만일 분명히 알았는데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7. 그런데 문제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들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조차 가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타고 있는 양초가 불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보자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상상의 공간 속에서 어떠한 물체도 없는 곳에서 불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라 말할 때이다. 후자와 같은 일이 불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가정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허구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의 경우에서 나는 단지 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양초를 기억하여 상기하고 또는 앞서의 양초를 불꽃 없이 상상하고 내가 그 양초에 대해 사유한 것을 불꽃에 주의하지 않는 한에서 앞서의 양초에 관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경우에서 정신은 그 자체만으로 관찰되는 양초의 고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위의 물체들로부터 사상을 떼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정신은 양초가 스스로 괴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만일 주위에 물체들이 없다면 이 양초와 그것의 불꽃은 언제나 불변이라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허구가 아니라 참되고 순수한 주장들이 있다. 21점 나중에 우리가 본질에 대한 허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명백해지겠지만 허구는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정신에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뇌 또는 상상력 속에 있는 것들만이 기억에 상기되고 정신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동시에 혼란하게 주의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말하는 능력과 나무가 기억에 상기되고 정신이 구별 없이 혼란하게 그것들에 주의할 때 나무가 말한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것을 존재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일반적인 실제로서 파악될 때 그러하다. 그 경우 그것은 기억에 일제히 떠오르는 모든 것에 쉽게 적용된다.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점이다. 22점 똑같은 것을 전체들의 현상과 일치하는 일정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전체들의 운동에 적용하여 그것으로부터 전체들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제외한다.
그 본성은 같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그러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많은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타는 양초의 예를 생각해보자. 첫째는 양초가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둘째는 어떤 물체도 없는 곳에서 양초가 불이 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는 허구라 볼 수 없다. 첫 번째 경우는 양초의 불꽃에 주의하지 않는 한 불이 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양초 주위의 물체들로부터 생각을 떼어내는 경우이다. 즉 아무런 물체가 없다면 양초의 불꽃은 언제나 불변이라는 어떤 순수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각주 20일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떤 사물의 본질을 그 사물이 속한 전체의 본질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말하는 나무의 경우 우리의 머릿속에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실제를 나무에 잘못 적용시킨 경우이다. 각주 22의 내용은 마치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간의 실제를 적용한 것처럼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가설들도 똑같이 다른 물체의 실제를 잘못 적용시켜 천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천체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천체의 본성이 운동의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8. 이제는 본질에만 관계하거나 또는 동시에 어떤 현실 혹은 존재와 더불어 본질에 관계하는 허구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것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정신이 이해하는 것이 적을수록 또한 지각하는 것이 많을수록 정신의 허구 능력은 더욱 증대하며 또한 정신이 이해하는 것이 많을수록 정신의 허구 능력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허구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물체의 본성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무한대의 파리를 허구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영혼의 본성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사각형이라고 허구할 수 없다.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기는 해도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적을수록 그들은 더욱 쉽게 허구할 수 있다. 예컨대 나무들이 이야기한다고 인간이 일순간에 돌과 샘으로 변한다고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신들조차도 짐승들과 사람들로 변한다고 이 같은 종류의 많은 다른 것들을 23점 인간이 영혼이라는 말을 기억에 떠올리고 동시에 어떤 유형료 시행적 심상을 형성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두 사물이 함께 표상되기 때문에 그는 쉽게 자신이 유형적 영혼을 상상하고 허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가 이름과 사물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서둘러 논박하지 말기를 바란다. 바라건대 독자들도 주어진 예들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주의한다면 뒤따르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이 이해하는 것이 적을수록 허구가 일어나기 쉬우며 자연에 대한 이해가 적을수록 허구가 일어나기 쉽다. 각주 23에서는 영혼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영혼이 어떤 형태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형적 영혼을 허구하는 것이다. 59. 누군가는 아마 허구는 허구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지 지성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허구하고 이것이 자연에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동의하기로 어떤 자유에 의해 결의한 이상 이에 따른 결과로 이후 나는 그것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내가 물체가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나의 자유에 의해 확신하고 있기로 결의한 뒤에 나는 더 이상 무한대의 파리를 허구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영혼의 본질을 허구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사각형이라고 허구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허구적 상상에 사로잡혔을 때 그 허구적 상상은 다른 허구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60.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그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부정하든가 아니면 인정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그들이 허구에 대해 말한 것을 지성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부정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말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신은 그 자신이나 존재하는 사물들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은 것들만을 많은 방식으로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은 자기의 힘만으로 사물들과 무관한 감각들 또는 관념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신을 어느 정도까지는 신처럼 여기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에게 이해 능력인 지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가 가졌을 수 있는 허구적 상상을 지성에 의해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지성이 있음을 부정한다면 단지 우리의 정신이 지성이 없이 자체적으로 사물과 무관한 감각이나 관념들을 창조해낸다는 뜻이 되며 마체 정신을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또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 또는 정신 자체, 진실로 그 자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이 어떤 것을 허구하고 그것을 승인한 다음에 정신은 그것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사유하거나 허구할 수 없고 또 그 허구에 의해 구속되어 다른 사물들도 최초의 허구와 모순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사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역시 그들의 허구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재검토하고 있는 부조리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 부조리들을 굳이 증명함으로써 논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24점. 내가 이것을 경험으로부터 추론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만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증명하겠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은 불변의 자연 법칙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물들은 절대 확고한 연결 속에서 확정된 법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들을 산출한다. 이것으로부터 정신이 사물을 참되게 파악할 때는 언제나 그것들의 결과들을 상념적으로 계속 형성해 나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허위의 관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아래를 참조하라. 그리고 정신은 어떤 것을 허구한 다음에 오직 그 허구에 의해서 사물을 사유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각주 24는 이에 대한 증명은 자연은 그 법칙대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사물들은 질서의 연결고리로 어떤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이로부터 정신이 그 결과들을 상념적으로 형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60일. 오히려 그들을 정신 이상에 남겨놓고 우리는 그들과 주고받은 말에서 참되고 우리의 목적에 기여하는 어떤 것을 끌어내는 데 마음을 쓸 것이다. 즉, 정신이 본성에 있어서 거짓인 것에 주의하여 그것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것들을 적당한 질서로 이끌어낸 때에는 그것이 허위임을 쉽게 밝혀낼 것이다. 또 만일 허구된 것이 본성에 있어서 참이라면 그 다음에 그것에 정신이 주의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당한 질서로 그것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시작한 때에 정신은 어떠한 중단도 없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지성이 방금 언급한 거짓의 허구로부터 그것의 부조리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도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참된 관념을 도출한다면 그들의 이해가 허위임을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허구가 본성적으로는 참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정신이 지성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참과 허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2.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지각하는 한 우리가 어떤 것을 허구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인간이 순식간에 짐승으로 변화된다고 말한다 해도 이것은 매우 막연한 말이어서 정신 속의 개념, 즉 관념 또는 주어와 수어의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어 및 수어의 본성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명석판명한 지각을 갖고 있는 한 어떤 허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허구라는 것은
앞뒤에 연결이 없는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63. 다음으로 최초의 관념이 허구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관념들이 그것으로부터 도출된다면 사물을 허구하는 경솔함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허구의 관념은 뚜렷 명확할 수 없고 단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사물 또는 많은 부분들로 구성된 사물을 정신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인식할 뿐이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각 사물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사물에 대해 아무런 구별도 하지 않고 동시에 주의한다는 사실로부터 모든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첫째, 관념이 가장 단순한 사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뚜렷하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물은 부분적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전적으로 인식되든가 아니면 전혀 인식되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전제가 참이고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이 타당하다면 결코 허구하는 경솔함은 사라질 것이다. 허구적 상상은 명석판명할 수 없고 혼란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물에 대한 관념은 명석판명할 수밖에 없다. 64. 둘째로, 만일 우리가 많은 사물들로 구성된 한 사물을 사유 속에서 가장 단순한 모든 부분들로 나누고 이것들 각각에 대해 따로따로 주의한다면 모든 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셋째로, 허구는 단순할 수가 없고 반대로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작용들에 대한 여러 혼란한 관념들의 합성으로부터 또는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관념들에 대해 승인 없이 동시에 주의함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단순하다면 뚜렷하고 명확할 것이며 그러므로 참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일 그것이 명확한 관념들의 합성으로부터 생긴다면 그 합성도 역시 뚜렷하고 명확할 것이며 그러므로 참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원의 본성을 인식하고 사각형의 본성 또한 인식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성할 수 없으며 사각의 원 또는 사각의 영혼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물에 대해서는 그 개념들을 가장 단순한 부분들로 나누어 그 각각이 명석판명한가에 주의한다면 모든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허구는 단순하고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개념이 복잡하더라도 단순한 개념으로 분리해서 단순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핀다면 그것이 허구인지 참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25점 허구는 그 자체로 보면 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각의 도움에 의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원인들이 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들로부터 그러한 표상이 현재 자기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에 의해 생기지 않았음을 그가 추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오류는 곧 명백해질 터이지만 깨어있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아주 분명한 경우에는 정신착란이라고 불리운다. 각주 25는 허구는 깨어있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비논리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점이다. 65. 다시 간단히 요약하고 왜 우리는 허구가 참된 관념들과 혼동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살펴보자.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 즉 사물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에 만일 명확하게 파악되는 그 사물이 또한 그것의 존재도 그 자체로 영원한 진리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물에 관하여 아무것도 허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파악된 그 사물의 존재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지 그 사물의 존재를 그것의 본질과 비교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시에 자연의 질서에 주의하면 된다. 우리는 어떤 사물의 관념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면 자연의 질서와 비교하여 그 사물의 본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두 번째 허구에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과 작용들에 대한 여러 혼란한 관념들에 대해 승인 없이 동시에 주의하는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또 가장 단순한 사물은 허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해된다는 것과 합성된 사물도 만일 우리가 각각의 가장 단순한 부분들에 주의한다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허구는 여러 관념들이 질서 없이 혼란스럽게 복합된 것이다. 66.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는 허위의 관념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서 그것이 무엇에 관계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여 우리가 허위의 지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허구의 관념을 고찰한 다음인 현재의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구의 관념과 허위의 관념 사이에는 후자가 승인을 가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표상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동안 그것들이 외부의 사물들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허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듯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원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눈을 뜬 채로 혹은 깨어있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허위의 관념은 본질이 인식되어 있는 사물의 존재에 관계가 있거나 또는 더 적절히 말하자면 관계되어 있다. 아니면 그것은 허구의 관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본질에 관계되어 있다. 이제 허위에 대해 고찰해보자. 허구가 혼란된 관념이라면 허위는 거짓 관념이다. 허위는 사물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깨어있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67. 존재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허구와 같은 방식으로 교정된다. 왜냐하면 이미 인식되어 있는 사물의 본성이 필연적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 사물의 존재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물의 존재가 그것의 본질처럼 영원한 진리가 아니어서 존재의 필연성 또는 불가능성이 외부의 원인들에 달려있는 경우라면 모든 것을 우리가 허구에 대해 논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점에서 허구와 같은 방식으로 교정될 수 있다. 이미 인식된 사물의 본성이 필연적이라면 그 사물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관념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허구를 다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교정할 수 있다. 68. 본질에 관계되어 있거나 또는 작용에도 관계되어 있는 다른 종류의 허위의 관념에 대해 말한다면 그러한 지각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들에 대한 여러 혼란한 지각들의 합성이므로 필연적으로 항상 혼란하다. 예컨대 사람들이 나무들, 조각상들, 짐승들 및 다른 것들 속에 신령들이 있다고 믿을 때, 단지 합성하기만 하면 지성이 생기는 물체들이 있다고 믿을 때, 또는 죽은 사람들이 추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한다고 믿을 때, 또는 신이 속는다고 믿을 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을 믿을 때와 같다. 그러나 뚜렷하고 명확한 신념들은 결코 허위일 수 없다. 왜냐하면 뚜렷하고 명확하게 파악되는 사물의 관념은 극히 단순하거나 또는 극히 단순한 관념들로 합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극히 단순한 관념들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히 단순한 관념이 허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 또는 지성인지 또한 무엇이 허위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허위관념은 혼란된 관념이라는 점에서는 허구와 유사하다. 차이점은 혼란된 허구관념이 합성되어 거짓 관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신이 속는다든지 조각상이나 짐승들에게 신령들이 있다는 관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념은 단순한 관념으로 분석했을 때 허위라는 사실이 도출되는 것이다. 69. 참된 것의 형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 참된 사유는 단지 외적인 특징에 의해서만 거짓 사유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내적인 특징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건축가가 정연한 방식으로 어떤 건물을 구상한다면 그때에 그러한 건물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사유는 참되며 또한 그 사유는 그 건물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예컨대 누군가 베드로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에 관한 한 거짓말이며 또는 서로 베드로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참이 아니다. 베드로가 존재한다는 이러한 진술은 베드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만 참이다. 참된 사유는 내적 특징을 지니는데 그것은 그 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가령 누군가 사도 베드로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동일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영원성이 결여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참이라고 볼 수 없다. 70. 이것으로부터 관념 속에는 실제적인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참된 것이 거짓된 것과 구별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에 대하여 이제 조사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진리의 최선의 규범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참된 관념의 규범에 따라 우리의 사상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방법은 반성적 인식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성의 특징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사유는 사물을 그것의 최초의 원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 사이의 차이가 생긴다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인을 갖지 않고 그 자체를 통해서 및 그 자체로 인식되는 어떤 원리의 본질을 상념적으로 포함하는 사상도 역시 참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의 최선의 규범을 알 수 있도록 지성의 특징들을 알아야 하며, 참된 사유는 사유 대상의 사물을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인식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서 본질이 파악되는 사상도 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